3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가슴이 뛰세요.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죠? 용서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용서해야만 마음이 편해질까요? 용서하라는 말 들을 때마다 더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용서 못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서 더 힘들어해요. 마치 용서가 치유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용서까지 강요하는 게 이미 아픈 마음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거예요. 사실 용서 없이도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오히려 용서에 매달리는 게 치유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럼 먼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실부터 알아볼게요. 용서해야 건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또다시 자책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데 나만 용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더 웃긴 건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만 잊어버려. 용서해야 네가 편해져 라면서 쉽게 말하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용서와 치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사실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치유는 온전히 나를 위한 거거든요.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헛수고만 하게 돼요. 가해자는 용서받으면서 마음이 편해지지만 피해자는 억지로 용서하려다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용서에 매달릴수록 트라우마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선생님, 저 혼자만 이상한 건가요? 다들 용서하고 살던데?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상처받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해요. 착한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자책 속에서 살고 계세요.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사는데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상처받은 마음을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참아, 용서해야지 이런 말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혼자 견뎌온 시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아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줘보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용서 없이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용서와 치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용서는 솔직히 말해서 가해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이죠. 반면 치유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거예요. 실제로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들은 환자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용서 없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트라우마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은 생존자들도 적절한 치유 과정을 거치면 용서한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감을 보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노와 원망도 치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죠. 이 감정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화가 난다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분노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바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를 때 정말 무서웠어. 아빠가 술 마시고 집에 오면 숨고 싶었어. 이런 감정들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도 힘드셨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잠깐 옆에 두고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감정을 억압하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거든요.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뇌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 다음엔 어린 시절 내게 해줘야 했던 말을 직접 해보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이 화내는 건 어른 문제지? 너 때문이 아니야. 실제로 상담실에서 이 방법을 써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0년 넘게 자신을 탓하던 분들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를 변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아빠도 힘드셨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은 내 상처를 돌볼 시간이라고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의 마음까지 헤아릴 이유는 없거든요. 상처받은 나를 보호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보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경계선이에요. 상처 준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거죠. 먼저 물리적 거리부터 조절해 보세요.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만나지 않아도 돼요. 가족인데 어떻게 안 봐?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편안한 거리가 정답이거든요. 심리적 거리는 더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너 때문에 힘들다.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들려와도 마음의 문을 닫아두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트라우마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와 접촉을 줄였을 때 우울감이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족이 상처를 준 경우엔 더 복잡해지죠. 그래도 부모인데 형제 자매 사이에 무슨 이런 죄책감이 몰려와요. 하지만 잠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효도는 내가 망가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나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효도예요. 건강한 내가 되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연락을 끊어도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과거 상처를 들춰내는 사람,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다 너를 위해서 그랬다며 합리화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죄책감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경계선을 세우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안에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말이에요. 피해자와 생존자,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피해자는 당한 일에 머물러 있지만 생존자는 그걸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당신은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에서 회복이 빠른 그룹을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이 얻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민감해졌잖아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금방 알아채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능력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힘도 생겼고요.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별것 아니게 느껴지죠? 이미 더 큰 고통을 견뎌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과거의 나를 구해준 건 바로 현재의 나라는 거죠. 어린 시절의 나는 어른이 된 지금의 내가 구해줄 거라는 걸 믿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에게 고마워해도 돼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아픈 날이 있어도 괜찮고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치유거든요. 하지만 말로만 하면 막막하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먼저 트라우마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 바로 쓸 수 있는 3분 호흡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3번만 반복해도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엔 어린 시절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진부해 보이지만 효과가 정말 좋아요. 지금의 나가 그때의 나에게 써주는 편지요. 힘들었다고, 잘 견뎠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감정 일기도 도움이 돼요. 하루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 감정이 몸 어디에서 느껴졌는지만 적어도 충분해요. 머리가 아팠다든지 가슴이 답답했다든지 말이에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신호들도 있어요. 잠을 3일 이상 못 잤거나 일상생활이 한 달 넘게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또 다른 압박이 들어와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답답해요. 상처받은 건 나인데 왜 내가 용서까지 해야 하냐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저는 지금 치유에 집중하고 있어요. 용서는 그 다음 문제고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와 치유를 분리해서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더라고요. 특히 종교적 압박이 심할 때가 있어요. 신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괴로우시죠? 이때는 저도 그 뜻을 이루고 싶어요. 다만 제가 먼저 온전해져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가족 모임에서 상처 준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이 제일 어려워요. 미리 준비된 대화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볼게요. 이 정도만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미리 정해두시고 도움 요청할 가족 한 명은 꼭 섭외해두세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어요. 치유를 시작하고 한두 달 지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지거든요. 묻어뒀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차라리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상처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독약 바르면 아프지만 그래야 낫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아요. 일시적으로 힘들어지는 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가족들 반응이 제일 속상해요. 왜 또 그 얘기야? 이제 그만 좀 해.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서러워요. 하지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혼자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상담센터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부담스러우면 온라인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나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덜 아프면 그것도 성장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돼요. 용서하지 않아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상처받은 마음도 당신의 소중한 일부거든요. 그동안 정말 많이 견뎌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세상이 용서하라고 강요해도 당신은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되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상처가 있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을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